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2월 6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보내셨으리 하고 믿습니다. 오늘 방송의 오프닝에서는요, 생활비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 가지 기사를 검색하다가 어제 시기말파에 올라온 기사 하나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자, 이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지금 현재 미국의 소비자들 중에 무려 3분의 2나 되는 사람들이요, 페이책 투 페이책으로 살아간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페이책 투 페이책이라는 것은요, 한 달에 버는 돈을 그 달에 다 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축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인구가 3분의 2나 된다라는 충격적인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자, 2022년 말이 기준이니까요, 불과 한 2개월 전이 기준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들 중에 64%나 되는 인구가, 즉 이제 수치로 하면요, 1억 6,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페이책 투 페이책으로 살아가면서 저축을 하나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이 수치는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61%에 불과했거든요. 따라서 1년 만에 3%포인트가 증가하면서 수치로 치면 930만 명이 더 이상 저축을 하지 못한다라는 심각한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보다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이들 인구 중에서 무려 86%는요 연봉이 10만 달러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고연봉자들도요 더 이상 저축을 하지 못하는 굉장히 고물가 시대가 도래를 했다라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때마침 어제 저랑 제 와이프가 운영하는 노마드 패밀리의 글로벌 브이로그라는 채널에 새로운 영상을 하나 업로드 했는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영국의 캠브리지에서 살아가면서 생활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영국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드는지 저희가 자세하게 공개를 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마드 패밀리의 글로벌 브이로그라는 채널 가셔서요, 꼭 한번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2월 6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월요일 방송이기 때문에 지난 한 주의 성적표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장주들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움직임이 좋았던 주식은 펠로톤입니다. 주가가 28.7%나 폭등을 했고요. 따라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100% 넘는 굉장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은 오픈도어고요. 지난 한 주 동안 27.59% 상승했습니다. 연초부터는 무려 123%나 주가가 폭등한 상태고요. 자, 세 번째로 움직임이 좋았던 주식은 소파이. 소파이는 25.6% 상승했고요. YTD로 61.8% 올라간 상황입니다. 네 번째는 메타플랫폼주고요. 22.9% 지난주에 상승했고요. YTD로는 55%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이온큐는 지난 한 주 동안 22.5%, YTD로 59.4% 올라갔고요. 코인베이스는 21.6%, 110%나 연초부터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그 밖에도 레모네이드가 21.1%, 34.2%, 파이버가 18%, 50%, 에디타스 17%, 26%, 업스타트 14%, 67% 올라가면서 좋은 추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도 살펴봐야겠죠.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주가의 상승률이 좋았던 주식은 메타고요. 22.9%, 연초부터 55% 상승한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도 7% 가까이 올랐고요. YTD로 보시면 54.2% 상승한 상황입니다. 애플이 5.8% 올라갔고요. YTD로 18.9%, 구글이 4.4%, YTD로 18.6% 올라갔습니다. 자, 그 밖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4.1%, 그리고 엔비디아가 3.6%, 넷플릭스 1.4%, 아마존이 1.1% 올라가면서 지난 한 주 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메가테크 기업들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요,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보고서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매달 첫 번째 금요일 날은요, 그 전달에 대한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1월 달에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정말 엄청난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월 달 잡 레포트가 발표가 됐는데 문제는요, 51만 1000개의 일자리가 늘었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시장의 전망치는요, 18만 7000개였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치보다 정말 어이없는 수치가 보고가 된 거잖아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unemployment rate, 즉 실업률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번에 실업률
실업률의 예측치는 3.6%였는데요. 3.4%라는 엄청나게 낮은 수치가 발표됐습니다. 자, 그리고 3.4%라는 실업률은요, 1969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사실 4% 이하가 되면 완전 고용이라고 불러도 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고용시장이, 즉 노동시장이 너무나 뜨겁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난 1월 달에 51만 7천 개나 되는 일자리가 창출된 것은요, 일단 첫 번째로 리저 그리고 호스피탈리티 쪽에서 12만 8천 개나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졌고요. 자, 그 밖에도 프로페셔널 앤 비즈니스 서비스 섹터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정부 쪽에서도 7만 4천 개를 만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헬스케어에서도 5만 8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서 이렇게 놀라운 수치가 발표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 1월달 고용보고서를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지지 않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고용시장이 뜨겁다면 리세션의 확률이 조금씩 감소하는 것이 아닌가. 적어도 향후 1, 2년 동안은 고용시장이 버텨주면서 리세션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요, 연준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연준에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고용시장이 지금 언밸런스하다, 소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난 한 달 동안 일자리가 51만 7천 개나 새롭게 창출됐다는 얘기는요, 이러한 걱정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연준 입장에서는요, 고용시장의 언밸런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진 거죠. 따라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2023년에 기준금리 상승이 멈추고 어쩌면 금리 인하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기대감은요,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라고 해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긍정적인 면 그리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 보고서 하나가 발표됐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은요, 미국 증시는 하락 추세를 보여줬다. 따라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었다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주 오래간만에 테크니컬한 분석, 즉 주가 차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요, S&P 500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인 신호 하나를 보내줬다라는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겠죠. 자, S&P 500이 이번에 골든 크로스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자, 골든 크로스는 굉장히 긍정적인 패턴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골든 크로스의 정의가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자, short-term moving average. 무빙 에버리지는 우리가 보통 이동 평균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따라서 단기적인 이동 평균선이 장기적인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것을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요, 단기적인 추세가 장기적인 추세보다 더 좋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는데요. 현재 S&P 500의 50일 이동 평균이요, 3,953.61입니다. 자, 그런데 200일 이동 평균은 3,951.58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S&P의 단기적인 추세가 장기적인 추세보다 더 좋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S&P 500이요, 골든 크로스를 나타냈을 때 어떠한 역사적인 사실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1950년부터 지금까지 S&P 500에는요, 총 37번의 골든 크로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37번 중에 무려 78%는요, S&P 500이 그의 상승 추세를 보였다. 1년 후에 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리고 평균적인 수익률은 12.7%라는 건강한 수익률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현재 발견되고 있는 S&P 500의 골든 크로스는요, 조금 더 스페셜하다고 합니다. 자,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지금 현재 S&P 500의 정고점에서 10% 이상 주가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견됐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견되면요, 지난 50년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총 16번이 발견됐었는데, 그 중에 15번이, 즉 90%가 넘는 확률을 가지고 S&P 500이 1년 후에 주가가 올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평균적인 수익률을 보면요, 한 달 후에는 2% 가까이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3개월 후에는 6.7%, 6개월 후에는 9.8%나 되고요, 1년 후에는 평균적으로 15.7%나 주가가 올라갔던 것이 과거의 현상이었다. 따라서 과거의 통계를 봤을 때 앞으로 1년 동안 S&P 500 미국 증시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이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고용보고서의 영향으로 인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S&P 500 기준으로는 1% 정도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무려 1.5%나 하강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추세에 맞서서 테슬라 주식은 오히려 0.9% 상승했고요. 장 이후에도 1.4%나 꾸준히 올라가면서 지금 현재 주가는 192를 찍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가 혼자 좋은 추세를 지켜내고 있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두 가지 정도 호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가 지금 금요일 날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파이퍼 샌들러라는 기관에서 중요한 데이터 하나를 강조해 줬는데요. 모델 Y의 수요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금요일 날 아침을 얘기하는 거죠. 테슬라닷컴의 데이터를 계속해서 살펴본 결과 웨이팅 타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다라는 중요한 정보가 발견이 됐습니다. 자, 하루 전만 해도요. 롱레인지 모델 Y를 주문하면 빠르면 바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많이 기다려도 한 2주 정도 기다리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하루 만에 이것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자, 지금 롱레인지 모델 Y를 주문하면요. 아무리 빨라도 한 달 정도는 기다려야 되고요. 그리고 길게는 17주 정도를 기다려야 모델 Y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테슬라의 수요가 갑자기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에 미국 쪽에서 수요가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사인을 보여주면서 중국 쪽에서의 성장이 약간 둔화되는 느낌을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자, 두 번째 호재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호재는 재무부, 트레저리에서 발표가 됐고요. 자, 미국의 재무부에서 이번에 인플레 감축 법안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의 스탠다드를 업데이트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번에 스탠다드 업데이트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휘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요, 테슬라의 모델 Y 모든 차종이 이번에 업데이트로 인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로 형성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요, 미국의 재무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첫 번째 기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북미에서,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마지막 조립이 돼야 된다. 따라서 완성품이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기준은 아직까지 유효하고요. 자, 두 번째를 보시면 가격이 변화가 있는데요. 일단 벤이라든지 스포트 유틸리티 비클, 우리가 줄여서 SUV라고 부르는 거죠. SUV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 Y가 해당이 되잖아요. 자, 근데 모델 Y는요, 무려 8만 달러까지 세금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모델 Y의 모든 차종이 이번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 된 거죠. 자, 그리고 모델 3 같은 경우는 5만 5천 달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따라서 모델 3, 모델 Y 모두 세금 혜택을 완전히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 추세를 이어갔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두 개의 메가테크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인데요. 이 두 기업의 인공지능 전쟁이 굉장히 가열화되면서 재미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자, 이번에는 구글이 또 움직였습니다. 구글에서 3억 달러나 되는 돈을 AI 스타트업 기업인 안트로픽에 투자한다라는 기사가 발표가 됐기 때문이죠. 자, 구글에서 이번에 전달되기를 3억 달러를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스타트업 기업인 안트로픽에 투자한다라는 기사가 발견이 됐고요. 자, 이번 딜에 따르면 자, 일단 구글이요, 안트로픽의 10%의 지분을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안트로픽에서는 구글이 가지고 있는 클라우드 유닛을 이용해야 된다. 따라서 상부상조 하는 그런 관계가 구축이 된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안트로픽이라는 스타트업 기업은요, 클로드라는 인공지능을 구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클로드는요, 챗봇이거든요. 따라서 오픈 AI의 챗 GPT랑 굉장히 비슷한 형태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한 가지 다른 점은요, 아직까지 이 클로드라는 챗봇은 퍼블릭에 공개는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클로드가 공개가 될 때 챗 GPT에 비해서 어떠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도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이번 기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점은요,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전쟁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다. 앞으로 어떤 기업이 더 우위를 차지하게 될런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AI 전쟁이 가열화되는 가운데 애플이 그 전쟁에 합류한다라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애플의 CEO인 팀 쿡이 얘기하기를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 우리가 지금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지금 많은 시장의 관심이 오픈 AI의 챗 GPT 때문에 인공지능으로 쏠리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이 오픈 AI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했고요. 자, 그에 뒤질세라 구글이 AI에 포커스를 맞추고
맞추는 이벤트도 개최를 했고요. 바로 앞에 기사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공지능의 시대가 밝아온다는 많은 신호들이 발견되는 가운데 애플의 CEO인 팀 쿡이요, 이번에 어닝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애플의 포커스 역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 맞춰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인 부분은 뭐냐면요, 애플은 이미 AI에 중심을 둔 여러 가지의 사례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제품에는 이미 인공지능이 많이 탑재가 돼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아이폰 14 같은 경우는요, 크래시 디텍션 기능이 탑재가 돼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자동차 사고가 나게 되면 아이폰이 알아서 위성통신을 이용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거든요. 자, 두 번째로 애플 워치 같은 경우는요, 폴 디텍션이 있다고 합니다. 뭐 운동을 하다가 사람이 이렇게 쓰러지게 되면 애플 워치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준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헬스 앱이라든지 애플 워치는요, ECG 리딩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보통 심전도 측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많은 기능을 이미 인공지능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는 기업이 애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말고도 애플도 인공지능에 많은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에는 아마존이 등장합니다. 아마존의 주가는요, 지난주 금요일 날 8.4%나 급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떤 뉴스가 발표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원 메디칼이라는 기업이 나오는데요, 이 기업의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Federal Trade Commission, 뭐 한국어로 하면 연방공정거래위원회, 뭐 이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을 고용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발표가 됐는데요. 자, 이렇게 이코노미스트를 고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아마존에서는요, 원 메디칼이라는 기업을 35억 달러를 주고 인수합병할 예정에 있는데 이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물론 아직까지 FTC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지막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고용된 이코노미스트들은 로스트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블룸버그 역시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발표했는데요. FTC에서 안티트러스트 로스트를 준비하고 있다. 안티트러스트는 이제 독점 규제법 위반이란 얘기죠. 자, 그런 혐의를 가지고 아마존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났고요. 자, 이번에 소송건에는 두 개의 기업 인수합병건이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헬스케어 기업인 원 메디칼이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청소 로봇이죠. 아이로봇. 이 두 기업을 인수합병할 계획에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소송이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아마존이 이 두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지 조금 미지수가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아마존의 주가가 8% 이상 떨어지는 계기가 마련됐고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어닝 결과가 커다란 목을 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2월 6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도요, 여러분들이 힘차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